주인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악마? 한국 사회악. 양아치고 일진. 갱생 불가? 그런 생각? 소년범이 변화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실제로 재범률이 높은 것도 알고 있고 한번 그런 애들은 변화가 좀 어려워요. 그래도 아직 어리니까 의지가 있으면은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겉모양은 괴물이거든요. 뭐 이게 인간이야? 아니 어떻게 제가 한때는 아이들이 숨 쉬는 것도 거짓말처럼 들렸어요. 처음에 들어오게 된 계기는 뭐예요?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사고를 많이 쳐서 의정부 교도소에 있다가 판이 잘 안 잡혔어요. 공범도 너무 많아가지고. 운전도 하고 폭행 절도도 하고. 특수 상해입니다. 폭행해서. 네. 되게 즐겁고 재밌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 즐거움과 재미를 쫓으면 되는데 왜 변화되고 싶어요? 그 즐거움이 아무래도 나만 즐겁고 옆 사람은 힘들고 피해보고 그냥 그렇게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소년 재판이 되면 소년 처분 1호부터 10호까지 처분이 있어요. 그중에 그 아동보호치료시설, 저희 같은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6호 시설에 위탁을 받으면 아이들이 재판이 끝나고 바로 6개월간 생활을 하게 되고요. 연장도 가능하기 때문에 1년, 2년, 3년 정도까지 있게 되고요. 가장 우리의 고민은 밖에 나가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전 이 아이들이 범죄를 그만두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만두면 또 할 수 있어요. 안녕. 왜 웃어? 저 친구는 수원가정법원에서 6호 처분을 받아서 저희 기관에 위탁이 됐고요. 6개월 동안 살게 될 예정입니다. 살짝 뭐 좀 물어봐도 돼요? 네, 어떤 거요? 몇 살인지 아니면 뭐 저는 이제 13살 올라가고요. 재판을 받고 이쪽으로 왔습니다. 처음이에요? 재판은 거의 3-4번 정도 받았어요. 언제 처음 재판 받았어요? 4학년 때? 그때는 뭘로 재판 받았었어요? 자전거요. 자전거 절도. 통계를 보면 점점 청소년 인구는 줄어들기 때문에 절대적인 청소년 범죄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거든요. 근데 재범률이 높아가요. 4범 이상들이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면 가해가 쌓여져 갈수록 그 가해의 수준이 굉장히 세지죠. 점점 진화한다고. 그렇죠. 진화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아이들이 그 가해자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사실은 폭력의 문제를 해결하는 또 다른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범죄를 하던 그 삶이 선한 일을 하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지 않는 한 이 문제는 해결된 게 아니에요. 중고등학교 때는 어떤 중고등학생이었어요? 본능에만 끌려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가출은 해도 범죄는 안 했었는데 왜 그럼 가출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엄마랑 사이가 안 좋아서 제가 집에서 쫓겨난 거였거든요. 많이 쫓겨나다 보니까 제가 직접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셨다고 생각해요. 중2 때 그렇게 되신 계기가 있으세요? 중2 때 같은 반 친구가 저희 부모님 욕을 하는 거예요. 제가 걔를 들어가지고 넘어뜨렸는데 그게 학교 폭력으로 이어졌는데 진술서 쓰고 엄마랑 아빠랑도 사이가 안 좋아져서 완전히 그때부터 아예 장시간으로 가출했었어요. 그때는 6개월 동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밖에서 형들을 만나고 담배랑 술도 하고 오토바이도 타고 그러다가 첫 범죄를 시작했어요. 그럼 걸렸을 때 어땠어요? 진짜 그냥 큰일 났다. 피할 구멍이 없을까 하는 그런 것만 계속 찾고 있었던 거. 피할 구멍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좀 누구한테 뒤집어 씌울 수는 없을까 살짝. 그때 가장 두려웠던 생각은 뭐였어요? 다시 들어가는 거. 근데 왜 또 범죄를 짓게 됐어요? 1-2달 정도는 그래도 나쁜 짓은 안 하고 살았는데 그냥 애들이랑 또 놀다 보니까 그렇게 하게 됐어요. 애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뭔가 돈이 있어야 될 것 같았어가지고 그때 절도를 처음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 하고 나니까 두 번째는 뭔가 아무렇지 않아지고 그러면서 누가 더 많이 훔치나 뭐 그랬던 경우. 아이들은 길거리가 더 자유롭대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길거리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길거리에서는 생존을 위해서
범죄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TV나 뉴스에서 너무나도 살벌한 얘기들만 오가잖아요. 근데 그건 아주 일부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하는 범죄들이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면 그게 진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를 하지 않는 방법, 사람들이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두려움이 아주 짧은 순간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 아이들이 그 범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해요. 이 아이들을 유혹하고 범죄를 끌고 가던 모든 환경은 그대로예요. 아이들이 가정 속에서 심각하게 당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어려움들이 다시금 일탈과 비행으로 가죠. 세 살 때 아빠가 저한테 술 먹이고 제가 막 넘어졌던 모습 보면서 웃음거리가 됐던 기억이 있거든요. 어렸을 때 가장 큰 슬픔을 줬던 거는 아빠가 엄마 누나를 때린 걸 봤을 때 강아지한테도 안 좋게 하고 나도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겠다는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고 미안함도 있었겠다. 그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따뜻했던 기억이요. 혹은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다는. 진심으로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 딱히.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술을 드시고 얘기하는 거 제가 엿들었는데 아빠가 야 너도 싫어하잖아 막 이러면서 막 제 욕을 엄청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엄마 아빠를 안 믿기 시작했어요. 술 담배는 언제부터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일 처음에 접한 건 한 7살 때죠. 근데 어떻게 술이랑 담배를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저희 형 때문에 접하게 돼서. 친형이야? 네.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그때부터 형이랑 지내다가 중학교 2학년 그때부터 집에 계속 혼자 있었어서.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아이들끼리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해서 맞는 것도 오래 맞으면 견딜만 하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견디지 못하겠는 건 한 군데만 때렸으면 좋겠는데 밟고 주변에 있는 것으로 들어서 찢고 모든 게 흉기가 되어서 자기를 패면 그 순간 자기가 짐승이 된 것 같아서 그게 가장 힘들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거기 그 차에 탔던 아이들이 모두 다 맞아 라고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그렇게 돼서 맞는 이유도 특별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그런 환경 속에서 이 아이가 집에서 있을 수 있을까? 어느 순간 되면 애들이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초등학교 3학년에서 4학년 올라가면 부모님의 도움이 많이 필요해요. 학교에 가면 수업이 뭔지 몰라요. 그러면 학교는 나에게 자존감이 떨어지고 내가 바보이고 멍청인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 있기 싫으니까 수업 시간에 애들이 깽판을 놔요. 그런 아이들을 보면 문제가 있다고 하거든요. 저희 지금 있는 아이들 중에 ABCD를 모르는 중학생들도 많거든요. 학업에 적응하지 못하면 학교에서는 지옥이 돼버려요. 그럼 집도 지옥이에요. 그럼 길거리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환경이 안 좋아도 되게 잘 자라는 아이들도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환경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도 열심히 살아가고 자기를 지키는 그 삶을 사는 애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건 아이로서는 너무 힘든 일이에요. 너무나도 드물고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 환경에 열악하면서 스스로를 이겨낼 만하지 못해요. 스스로 그 당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솔직하게는 그냥 저녁이 되면 뭔가 내 인생 되게 보잘것없고 비참해졌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이 세상에서 필요한 사람일까? 또 한편으론 갑자기 사라졌을 때 누군가 나를 찾기는 할까? 그런 생각도 하면서. 자기를 쓰레기로 표현하는 친구들 대부분 다예요. 저는 안 돼요. 저는 원래 이래요. 특히 우리가 어떤 실수 저질러서 선생님과 마주치면 바로 아이들이 방어박 치면서 그래요. 저 원래 이런 애잖아요. 그거 보세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걔네들이 얘기하면서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나는 다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상처를 줬던 그런 말이나 행동이 있을까요? 처음 심사원 갔다 나왔을 때 학교도 잘 다니려고 노력도
했고 그랬는데 뭘 하든 쟤는 못할 거라고. 그냥 쟤는 똑같을 거라고. 언제 그런 말을 했어요? 집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었고 학교에서도 또다시 무너지기 시작하게 한 그런. 엄마한테 되게 웃겼던 말은 네 아빠랑 똑같다? 이 말에 되게 욱하고 상처도 받았었던 것 같고 또 돌이켜보면 이제 똑같이 행동하고 있기도 했던 것 같고 똑같이 엄마한테 상처를 주고 있었던 것 같았고 제가 그 얘기했어요. 나는 너가 너희 가문의 대를 끊었으면 좋겠다. 그 어둠이 너한테서 끝났으면 좋겠다. 사실은 이제 제 얘기도 그대로 했어요. 저희 아버님도 알코올릭이었거든요. 저는 부모님들이 뒤엉켜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고요. 경제적인 결핍, 모든 결핍들이 다 주어져서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는 제 인생에서 비빌언덕이 돼준 어떤 분들에 의해서 다른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내가 겪었던 모든 그 힘겨움들, 아픔들, 그 속에서 괴물처럼 살았던 어린 시절의 모습들, 그게 지금 이 아이들과의 만남을 위한 준비였구나라는 생각에 도달하게 됐어요. 세품화 선생님들이랑 다른 어른들이랑 다른 점이 있어요? 어떤 선생님은 제가 막 화가 나서 울고 있었거든요. 오셔가지고 제가 실패해도 다 괜찮다고 성공할 걸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런 어른이 처음이었어요, 저는. 근데 왜 그 말이 좋았어요? 실패해도 저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좋았었어요. 어깨가 빠졌었어갖고 외부에 병원을 갔었거든요. 엑스레이를 찍으려고 하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나이 물어보면서 왜 이렇게 문신이 많냐 그러면서 깡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옛날엔 그런 말 들었으면 솔직히 기분 안 나빴는데 지금 이렇게 바뀌려고 하는데 그렇게 물어보니까 엄청 상처받았어요. 그냥 그때 그냥 아니라고 하고 그런데 계속 지속적으로 저를 스크래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참고 나가서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뭐라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뭘 하셨는지 잘 못 들었는데 저 따로 있었어갖고 의사 선생님 저한테 사과해 주셔갖고 네, 그게 좀 많이 감동받아서 기억 아직도 남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사고 치고 이러면 문제야 막 이런 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 선생님들은 저희가 범죄자라는 그걸 알긴 알지만 그렇게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진짜 모습을 많이 찾고 보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거의 전설적이었는데 워낙 심각하게 악의 축 소리를 듣던 애가 너무 많이 변해서 고등학교 때 개근상을 탔어요. 애들에게 가장 힘든 건 개근상 타는 거.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기적입니다. 그 친구가 어느 순간에 함께 있었던 악의 축 중에 하나가 소년원에 있다가 다시 나온 거예요. 그 친구가 나오자 다시 원래로 돌아가서 또 다른 사건으로 경찰에 잡혀가게 됐죠. 제가 또 가가지고 경찰서에서 또 고개 숙이고 하고 보호자 사인하고 막 경찰들한테 막 뭔 소리 듣고 그리고 얘를 데리고 나왔는데 길거리에서 얘가 저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씨발 목사님이 아버지도 아니면서 왜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하면서 막 울면서 소리를 팍팍 지르고 왜 그러는 거냐고 막 소리를 질러요. 꼭 안아주면서 잘 모르겠다 가자 그랬는데 하면서 다시 이제 돌아왔죠. 근데 이제 그 순간이 저한테 마음을 완전히 연 순간이에요. 제가 좋았는데 부모님이 자기를 버리고 간 상처가 있거든요. 엄마가 얘를 두고 갈 때 이렇게 뽑기에다가 잔뜩 동전 주고 그거 뽑기 한 다음에 엄마가 가셨거든요. 그래서 어른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네, 어른을 절대 안 믿어요. 도대체 뭔데 왜 이러느냐고 저한테 소리 지르면서 울었는데 그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경계를 다 푼 거예요. 지금 그 아이가 여기 선생님이네요. 그게 약이더라고요. 꽉 끼어 안아주는 게 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그 전에 받지 못했던 그 사랑을 계속 그냥 그 빨대 꼽아서 이렇게 뽑아 먹듯이 선생님들이 막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신경 쓰는 게 따뜻하고 맛있는 밥, 많이 먹이고 같이 몸으로 뛰며 뒹굴르고 이 시간들이 중요해요. 좋은 양질의 교육이 없이도 이 아이를 믿어주고 끝까지 신뢰해주는 인격적 신뢰자가 얘네들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면
이 아이들은 회복될 수 있다. 정말 그 존재가 나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라고 실제로 믿으면 그 순간부터 달라지기 시작해요. 모든 사람에게 외면당하고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했는데 나를 인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일하게 내가 숨을 쉴 수 있고 내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당연하게 나는 잘 보이고 싶고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요. 6개월 뒤에 사회로 나가실 수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어떠세요? 그거 생각하시면? 나가면 환경은 바뀌어 있지가 않으니까 똑같아지겠죠, 예전처럼. 빨리 대체 방법을 찾아서 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 찾고 나가게 될까 봐 두려운 것도 있어요. 씨도 변화되고 싶구나, 그죠? 네. 진짜로 나 자신을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를 알려주고 싶어요. 예전에 그 저희 친구 중에 하나 결혼할 때 부모님이 안 계셔서 저희 둘이 그 한복을 입고 그다음에 여기는 양복을 입고 그때는 정말 너무 눈물이 나서 뭐 화장 막 지워지고 얘가 사람 구실할까 했는데 결혼하고 애 낳아서 잘 키우고 시간이 약이더라고요.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런 친구들이 생기더라고요. 지금 이제 30대가 다 돼가는 여기 출신 아이 중에 회사에서 연차를 내서 휴가를 여기로 와요. 그러면 그냥 저희 집 소파에 누워서 테레비 보면서 너무 편안해, 너무 좋아 이러고 있어요. 위기 청소년은 건강한 청년이 되어서 자기의 길을 개척하고 직장 생활하고 주경야독하면서 지금 대학 공부까지 하고 있는데 부모님은 여전히 그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근데 그 친구는 그걸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꿈을 향해서 지금 힘들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멈추지 않고 걷고 있고요. 이제 그런 상태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그건 말로만 떠들었잖아요. 이 아이들이 그런 도움을 받고 자라면서 점점 혼자가 아니라는 걸 경험하고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걸 경험하며 그걸 통해서 자라나면 이 아이가 누군가에게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돼요. 저희의 골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아이가 남을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사람이 좀 되고 싶어요? 일단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거예요? 부족함 없이 일단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냥 언제든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씨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좀 되고 싶어요? 제가 여기서 받은 좋은 감정을 다른 사람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제가 주고 싶어요. 요즘 약간 되고 싶은 그런 게 있어요? 조경 쪽을 하고 싶어요. 조경? 네. 또 여기서 생긴 꿈인데 작년 한 6월 달쯤에 다육이라는 식물을 잠깐 키웠었거든요. 애가 죽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뿌리가 뽑혀서 바닥에 떨어져 있었는데 걔를 그냥 제가 심어서 키웠는데 너무 잘 커서 그걸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꿈으로 말하면은 동물들을 지켜줄 수 있는 공간이라는 그런 것들을 마련하는 것. 왜 그런 꿈을 가지게 됐어요? 아빠가 강아지에게 했던 행동, 그 기억 때문에 어느 순간 동물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때 동물 지켜주고 싶었구나. 그죠. 그러면서 그냥 경험하면서 이 세상에 고통받는 동물이 정말 많다는 거. 야!